아, 네. 제가 이제 어저께랑 그저께 그 기출문제 싹 다 모으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좀 해봤더니 한 9주차 정도로 다만개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기출문제 고난도 문제들은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지식화. 어저께 찍은 강의 통째로 다 날아갔어. 개빡치. 예. 네, 됐네요. 목소리가 날아가고. 그 9주차 정도 되니까 최근 3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은 전부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사관학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교육청 사관학교, 그러니까 정답률, 예를 들면 좀 뭐 설명할 게 좀 있는 문제들은 약간만 변형해도 되게 고난도 문제들인데 좀 약간 쉽게 물어보는 게 좀 쉬워서 쉬운 문제 이런 것도 몇 개 넣은 거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정답률 20%에서 30% 미만 되는 문제들만 모았을 때, 그죠? 조금 이제 40% 되는 문제들도 종종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 싹 다 모아서 한 100문제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최근 수능이 쉽잖아요. 그죠? 몇 문제만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모아보니까 최근 3개년 혹은 4개년까지의 좀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커버가 되더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9주 정도 딱 하고 나면 9월달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하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니까 지금 문제를 제대로 시도를 좀 안 해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자, 너희들이 문제를 읽고서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읽고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뭔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부분들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멈추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못 풀어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계산을 해서 시도를 한번 해봐. 그림을 끝까지 그려서 어디에서 내가 정확하게 막혔는지까지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금 시중에 실무나 엔제나, 그죠? 어려운 문제들 자작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홍수거든요. 문제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는 문제들 싹 다 풀어서 실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기출 문제를 다시 풀었는데 지금 못 풀잖아. 예를 들면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등급이라고 기출 문제가 다시 풀리는 게 아니야. 작년 수능 30번 같은 경우 정답률 4%인데 그것도 사실 정답률 4%를 믿을 수가 없죠. 왜냐면 메가스터디 정답률하고 EBS 정답률이 되게 좀 차이가 있어. 맞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재작년 30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0%인데 그것도 4%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지? 채점 서비스를 받는 애도 있고 안 받는 애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사실 좀 약간 그 수치를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작년 수능 30번도 정답률이 4%예요.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문제인데요. 정답률이 4%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한번 풀고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 내가 이제 그 인터넷 강의 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보면 좀 약간 어물쩍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나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맞는 거지. 그죠? 실제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애매했을 때 그 애매한 과정에서 그 확신으로 바뀌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설명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스스로 납득이 돼야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원래.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건 다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푸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실제 그걸 찍었던 선생님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었을 때 풀 것이냐, 난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꽤나 크다고 봐요. 네? 뒤에서 뭐 얘기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못 풀 가능성이 있다. 뭐 이 문제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거짓말이거나 진짜 개천재거나, 그죠?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좀 해봐라.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좀 문제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들을 일부러 수식적으로 복잡하게도 싹 다 풀어보고, 자, 이번에 여러분들 3일체 개념 되었죠? 명예현저 좋지? 다 좋지?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정답률 낮은 문제들을 3가지 4가지 정도 풀이를 뒤에다, 앞에서 이제 3일체 개념을 설명을 하고 뒤에서 이제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전부 다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풀어서 접근해서 풀어본단 말이야. 다양한 풀이가 좀 있고, 중요한 거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하냐 간단하냐의 차이가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여기에서 이 과정으로 가면서 그 내가 쓴 식과 주어진 상황의 논리적인 어떤 관계를 따져내는 그 논리의 확신을 갖고 넘어가는 뭐 이런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한 줄 더 간단하게 풀었다는 내가 볼때 큰 의미가 없어. 심지어 내가 지금
이렇게 책을 많이 쓰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고서 지금에 와서 어떤 세도 문제를 딱 봐도 가장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야. 다양한 방식이 생겨나고 그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했을 때 뭔가 논리적으로 점검하는 능력들이 생긴 거지. 이게 항상 최단거리에 계산이 되냐?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꽤나 계신데, 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모아놓고 풀게 하고 싶어. 그죠? 완전히 새로운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싹 다 모아놓고, 준비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되죠, 사실. 예.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좀 의미가 없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 어쩌면 이제 내가 좀 식견이 좀 낮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도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서 논리가 막혔는지를 좀 정리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죠? 예, 가장 좀 좋은 공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돼. 그 특히 기출 문제잖아, 지금.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어봐야 돼. 알았죠? 왜냐면 시중에 있는 실무 중에 대부분의 문제들이 기출로부터 출발해서 변형, 창작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푸는 게 있잖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실무들의 교집합을 푸는 것과 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얘를 진짜 제대로 여러 번 분석을 하고 실무를 풀어야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알았어? 그래서 기출문제 제대로 푸는 게 맞다. 자, 보세요. 자, 이 함수에 대해서 내가 한 3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좀 나눠서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좀 추론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3번째로는 또, 근데 이제 추론으로 푸는 과정들은 사실 선생님들이 대부분 설명을 하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좀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 어느 선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 증감을 좀 추론할 수 있거든. 그래프를 곱해서. 곱한 함수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넘어갔을 때 그거에서 우리가 그림만 보고서 정확하게 그 상태에서 증가하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문제 푸는 과정을 좀 봐봐. 이거 좀 몇 번 풀어봤지? 그지? 몇 번 풀어봤지?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서 너희들하고 좀 빙의가 돼서 좀 문제를 읽어볼게. 자, 내가 고3이야. 수능에서 딱 시험자에서 문제를 풀어.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는 이거다라고 돼 있어. 그죠? 그럼 일단 fx에 대해서 나온 식이 20까지 보고 나서는 이게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이 문제 풀지 마. 왜냐면 솔직히 여기 있는 그래프가 미정계수 t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프잖아. 그래프의 모양과 위치를 결정하는 건 미정계수니까 위치를 결정하는 게 지금 t지. 그래프의 모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상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푸는 건 지금 시간 낭비야. 알겠어? 빨리 기본적인 걸 학습을 해야 돼. 이거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은. 알았어?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여기 그래도. 예? 자,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t라는 상수를 기준으로 x와 t 사이의 거리가 1이라는 얘기지. 그죠? t의 거리가 1이면 t를 기준으로 좌우로 1만큼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 거기에서는 이런 직선을 그리라고 했고, 이 직선은 t를 기준으로 절대값이 풀리죠? 절대값 풀리면 직선이 되니까 t 값을 대입하면 이제 1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t 더하기 1, t 빼기 1을 대입하면 0 나오고. 그죠? 나머지는 쭉 다 0이니까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t를 기준으로 한 칸 여기까지 딱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 이 직선이 이런 뾰족한 지금 뾰족한 이 도형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자, 여기까지 읽고서 꽤나 많은 상위권 애들이 이 문제 풀 수 있나? 이 문제 풀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파악했어. 그죠? 여기까지 딱 읽고 함수 fx는 이런 거구나. 이러고 gt를 딱 읽어. 그 여기서 읽으면서 1차 고민에 빠집니다. 1차 고민에 빠져요. 왜냐면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일단 뭐 때문에 고민에 빠지냐면 어떤 홀수 k 때문에. 내가 무수히도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죠? 미정계수의 중심 문자 설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수히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역시나 고민에 빠져. 근데 나는 고민에 안 빠지냐? 나도 순간적으로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인 거지. 맨날 너희들한테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알았어? 왜냐면 지금 K도 미정계수고
인티그럴 k에서 k 더하기 8인데 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정하는 것도 지금 하나의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x, 얘는 이미 t를 갖고 있는 함수야. 미정계에서 t를 갖고 있는 함수지, 그죠? t를 갖고 있는 함수. 오씨, 나 분필 없는데? 주워 쓰라고? 네. 자, 곱하기 코사인 파이 x dx. 됐어요? 여기서 이제 감 자체를 못 잡는 애들은, 일단 여기서 딱 멈추는 애들은 실력이 아직 1등급 실력도 잘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이미 t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k라고 하는 미정계수가 하나 더 나온 상태에서 k와 t 두 개지, 그치?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gt라고 보는 거야. 얘 그래프 알아? 알아. 얘 그래프 알아? 알아. 두 개를 곱한 그래프 몰라, 그죠? 뭐 계산을 할 수 있나라고 했더니 구간마다 함수가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t의 구간도 생기는데 t 값에 의해서 구간마다 봐봐, 여기에서 함수 다르게 정의되고 여기서 함수 다르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0한테 코사인 곱하면 0이겠지? 0이겠지? 맞아? 근데 그 t 값이 움직이니까 구간마다 함수가 내 구간으로 다르게 정의되는 데다가 그 적분하는 구간 k라는 구간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분할 때 뭔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고. 그거 사실 밑에를 읽을 가능성도 있어. 가능성이 큰데 사실 전 여기서 밑에 잘 안 읽어요. 왜냐면 저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읽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이해하고 적어도 이해해서 어느 정도까지 결론을 타결하고 내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원래 문제 풀 때. 보통은 다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나 수학 잘하는 사람들 봤을 때 보통 다 그렇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치자. 읽었어. 그랬더니 이제 gt라는 함수가 t는 알파에서 극소고,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t 알파는 0보다 작다인 모든 알파에서 작은 속도 크기 순도, 이런 말들이 나와 있지. 아, 극소다 라는 말이 나오면서 쟤를 미분해 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어쩌면 들 수 있어. 그것도 안 들었으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상황이 복잡해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분을 딱 하려고 해보니까 또 이 적분 구간이 이 t에 대한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수로 정의되어 있어서 니네가 알고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지. ft, dt, gx 이런 구조는 또 아니야. 미분하면 이게 도안부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t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t를 바꾸고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t를 바꾸고 끄집어내기도 이 구간이 사실 적분 구간이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이잖아요. 그죠? 그 정의역이 사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뭔가 막막한 느낌들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그지?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애들이 문제를 읽어 나갔을 때 씨발 이해 안 돼? 이제 이렇게 찍히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학생들의 과정이야. 왜냐면 나도 똑같이 그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낀단 말이야. 학생들만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다고, 누구나 한다고 생각해. 누구나 한다고 생각해. 그죠? 예,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들 나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논리가 작동하는 거라고. 직관적으로 문제 풀리면 이게 킬러 문제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안 풀리니까 킬러 문제겠죠. 그죠? 논리와 직관을 적절하게 사용해야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킬러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생각하죠. 그래, 맞아. K 구간도 움직이고 T도 움직여. 당연히 하나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그지? 맞아? 문제 푸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세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풀었어요. 세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법이야. 근데 난 그거에 비약이 있다고 생각해. 그걸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하려고 엄밀한 논리적 과정을 좀 거치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고, 다른 방식의 풀이가 내가 너희들한테 여지껏 설명했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어떤 풀이가 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어. 자, 함수 파악했고 이 함수 아는데 뭐 아는 게 지금 없는 상황, 미분할 수도 없는 상황. 그죠? 그죠? 그리고 사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면 범위를 다 나눠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t가 k보다, 그죠? 작거나 같을 때, 뭐 클 때, k 더하기 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구간을 다 나눠야 돼. 그죠? 사실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식을 조금만 세워보면 들어. 근데 결국 이걸로 풀어봐. 얘도 한번 풀어봐.
이거 푸는데 계산이 꽤나 복잡하더라고. 풀면서 계속 짜증나서 풀기가 싫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해야 돼서 푼 거야, 이것도. 근데 너희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시작할게. 다시. 자, 여기까지가 됐어. 여기까지 됐고, 일반적으로 문제 읽고서 지금 내가 파악한 데까지 파악하면서 뭔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야. 여기서 논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 논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자, 어쨌든 주거나 사나 우리는 GT라는 함수를 파악해야 돼요. 그죠? GT라는 함수는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요. 그죠? 계산을 통해서 풀기 좀 어렵다고 느꼈단 말이야. 계산을 통해서 풀기 좀 어렵다고 느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각각 그릴 수 있으니까 기하학적으로 추론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야. 가장 많이 하는 설명. 근데 만약에 이 설명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서 만약에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냥 풀고 넘어간 사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직관이 있거나, 알았어? 아니면 수학을 엄밀하지 않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내 생각이 그래. 봐봐.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다는 게 뭐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엄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냥 누구나 다 판단해야 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자, 이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왜냐면 이걸 적분을 해야 되는데 k도 정해져 있지 않고 t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k를 정하고 시작할게. 그래서 k를 일단 1로 정했어. 문제를 파악해야 되잖아. k가 어떤 홀수니까. 맞아? k를 1로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 근데 지금 코사인 파이 x는 항상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야 되죠. 여기서 주기 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코사인 파이 x는 주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2의 그래프가 한 번 그려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x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얘한테 지금 2가 되는 이런 부분을 딱 그렸을 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성과 대칭성이 있어요. 그죠?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주기성하고 대칭성이 있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그려진다 이거지. 이런 그래프 형태가 그려져. 그죠? 계속 반복되는, 그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K를 고정시켰으니까 이제 미정계수가 T밖에 없잖아. 그죠? X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X의 입장에서는 T지만 어쨌든 T가 결정됨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GT의 함수값이란 말이야. 그 T를 갖다 이제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죠? 맞아? 야, 추론해보는 거야, 추론. 그 T를 갖다 움직이면서 생각하면 일단 T가 0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프를 쭉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부터 X는 1부터 X는 8까지, 여기 3이죠? 쭉 가서 X는 8까지, 여기까지 정적분을 할 건데, T가 0일 때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있는 함수를 전부 다 곱해보면, 식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림으로 곱해보면 전부 다 0이 나와서 결국 G형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 맞아? 이거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 T값을 지금 얘가 지금 T가 지금 0인 순간을 지금 본 건데 T가 0서부터 쭉 움직여 보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 T가 0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였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 지어서 얘기해 보면 함수의 증감 추론은, 증가와 감소에 대한 추론은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 기반 논리부터 했던 얘기인데, 그지? 내가 예를 들면 합성함수 있잖아. 극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증가와 감소는 대략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어. 그지? 맞아. 증감 추론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 어차피 극대극소도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순간이어서 어느 정도 증감 추론이 가능하다면, 그죠? 특히 최근에 기출문제들을 학습한 학생들이라면 최근에 기출문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들끼리 연산을 해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들이 많이 나왔어. 계산을 통하지 않고. 그지?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애들이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는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움직이면서 확인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 움직여 볼게. 얘를 조금 움직여. 조금 움직여서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와. 그럼 보면 GX를 새로운 그래프,
GX의 그래프,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똑같이 Y축을 갖다 놓고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G형이 0인 것까지 나왔는데 T가 조금 움직였어. 0.1 정도까지 움직였다고 치면 여기 있는 함수값하고 여기 있는 함수값을 곱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지금 양수니까 맞아? 원래 곱한 함수 처리할 때는 있잖아요. 야, 곱한 함수 처리할 때는 부호도 따져야 되고 1보다 큰지 작은지도 원래 따져야 돼. 왜냐면 1보다 작은 것끼리 곱하면 작아지고요. 큰 것끼리 곱하면 커지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증감이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 1보다 작은 것끼리 곱하면 작아지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곱하면 0. 얼마 얼마 0. 얼마 얼마입니다. 지금 뭐만 따지면? 크기만 따지면. 근데 부호가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함수의 그래프가 이 두 개를 곱한 함수, 이 함수를 내가 G, 뭐 HX라고 한다면 이 HX의 그래프는 분명히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 어느 순간에 쭉 다 0이고. 그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딱 0이 되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0이 되고 이렇게 쭉 다 0이 되는 이런 종류의 그래프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죠? 다시 맞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맞아? 맞잖아요. 함수값하고 함수값 곱하면 0. 얼마 얼마 나올 거고 여기까지 곱하면 0이 되면서 이렇게 딱 직선으로 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야! 이 부분의 면적이 함수값이 된단 말이야. 0. 얼마 얼마 됐을 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인정. 가능하다고. 알았어? 나 여기까지 했어요. 저도. 인정하자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프를. 조금 더 움직여. 조금 더 움직여서 계속 움직이면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절대값이 큰 값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건 여기서 곱했는데 이 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이번 좀 더 절대값이 큰 값을 곱하기 때문에 함수값이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작아지는 값이 되겠죠. 절대값은 좀 더 커지지만 음수값은 좀 더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여기까지 됐을 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직선으로. 얘가 지금 두 개 곱한 HX를 추론한 거야. 당연히 정적분 값은 더 작아지게 돼 있어. 계속 내려가는 게 맞지. 여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인정이라고. 맞아? 여기서부터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여기도 인정할 수 있는가 한번 봐봐. 여기도 인정할 수 있나? 근데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고 나는 보는데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도 근데 인정할 수는 있어. 인정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음수 부분도 조금 더 절대값이 커져요. 왜? 조금 더 절대값이 큰 거를 곱했잖아요. 동일한 함수값을 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했을 때 아까는 이걸 곱했지만 지금 얘를 곱하니까 조금 더 함수값이 커지는 값에 찍히겠죠. 맞죠? 맞죠? 조금 더 함수값이 커지는 값에 찍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분명히 여전히 음수가 돼서 여기까지 해서 0이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양수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까 이 부분의 그래프랑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그래프랑 이 부분의 면적 변화랑 커지는 면적 변화를 두 개를 비교해야 사실은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정적분했을 때 넓이가 더 작아졌는지 더 커졌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의 면적도 조금 더 커지고 얘의 면적이 좀 양수인 부분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 새로 생긴 이 부분의 면적이 이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면 정적분 값은 여전히 더 작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작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만 만약에 이 면적이 더 크다면 좀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겠지. 그걸 지금처럼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추론해야 되는데 난 이거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 나도 자주 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는 거. 원래 내가 함수의 연속성 뭐 이런 거 가르칠 때도 너희들한테 한 점에 대한 관찰과 귀납적 확장 이렇게 가르치잖아. 만약에 한 점을 관찰했는데 귀납적으로 확장이 안 되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관찰하는 거는 원래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봐봐. 내 나름대로 설명 방식을 좀 취한 거는 봐봐. 결국 여기는 이 함수값이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닙니까? 다시요. 얘 여기에서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값이 하나 고정시켜 놓고 생각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값을 얘랑 곱해준다는 얘기는 이거 더하기 얘한테 곱해준다니까 분배 법칙을 하면 이만큼의 함수값을 곱한 거 양만큼 더 늘어나는데 그럼 이 긴 거에다 이만큼 곱한 게 더 늘어나는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만큼씩을 여기는 이 직선 부분 있죠? 이 칠한 부분 있죠? 이 칠한 부분 이 함수값에서
원래는 이 함수값 여기 있는 직선 부분들을 곱해서 함수값을 제조했는데 걔한테서 이 부분들을 일정하게 다 더한 거니까 얘한테 이 함수값 하나 고정시키고 이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 곱한 것만큼을 아까 얘기했던 이 함수값에서 더하는 구조야. 알겠어? 뭐 그래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곱한 녀석만큼을 이 함수값보다 조금 더 더해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진 구조라고. 새로 생긴 면적이라는 게 그 직선들의 합이라고.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직선들 길이가 일정하죠? 맞죠? 여기 있는 함수값과 여기 있는 직선들에 대한 길이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해서 더한 것만큼 밑으로 내려간다고. 뭐 그런 구조라고 그냥.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도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어려운데 여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자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비하게 생겨. 그래도 일단 이것도 좀 약간 에바세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비하게 생겨.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새로 생기는 부분이 얘가 지금 조금 그 함수값 자체가 얘보다 좀 작잖아요. 얘가 새로 생기는 부분에 비해서 얘가 지금 얘보다 절대값이 좀 작다고요. 맞죠? 절대값도 작고 얘는 일정한 값들을 곱하는데 얘는 일정한 값이 아니라 더 작아지는 값들을 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곱한 결과가 여기서 늘어난 것만큼 늘어나질 않아. 그래서 이 넓이가 좀 더 크다고 느껴져.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시험장에서 이거를 지금 매번 사용하는 일관된 논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쓸 수 있을 것인가? 난 이걸로 문제를 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한참 걸릴 것 같아. 나는 시험장에서 이거 여기까지 풀다 포기할 것 같거든.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저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를 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풀었으면 풀었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때 어떤 내 뇌가 작동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좀 약간 오바세반데 근데 그죠? 갔다고 치자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감소한다. 즉 t가 얼마까지네? t가 1일 때까지는 계속 감소한다는 것까지 알아챘다고 치자. 여기까지는 이제 면적이 여기까지는 해서 어쨌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곱해서 생기는 함수값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0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양수와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다시 0이 됐죠. 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얘는 조금씩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고 얘는 조금씩 볼록볼록 하면서 위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적분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면적 정적분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고 치자고. 알아챘다고 치자.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감소하는 걸 알아챘다고 치자. 그 다음에 증가하는 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이게 사후적인 풀이가 아니고 실제 시험장에서 나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에서 이게 확실하게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가. 지금도.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해서 어쨌든 양수와 양수가 곱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맞죠? 자 음수와 양수가 곱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보시면 양수와 양수가 곱해지는 부분이 이만큼은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함수값이 좀 더 이거보단 얘가 좀 더 커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감소하는 부분도 생겨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의 값이 그죠? 이렇게 되면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더 이 부분의 면적보다는 이 부분의 면적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쪽도 좀 커져. 이쪽도 좀 커져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0이 되는 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면적도 좀 커지고 이 면적도 좀 커졌는데 이 면적 변화가 이 면적보다 또 크다는 걸 판단해야 돼. 그죠? 뭐 이렇게 가다가 결국 한 주기 내에서 판단했으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 상황부터는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여기서부터 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느 순간에 확실히 증가하고 어느 순간에 확실히 감소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걸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그죠? 저도 사후적으로 푼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저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가 가니까.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철벽 깔고 할까 하다가. 아, 그러지 말자. 그지? 내가 갖고 있는 논리 안에서 다른 방식의 풀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방식을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빨리 접고 다른 방식으로 풉니다. 저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왜? 올려줘? 자, 제가 제시하는 풀이는 이겁니다. 좀 무책임한 풀이에요. 이거는 방금 내가 했던 풀이는 본인도 정확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는 풀입니다. 본인이 항상 쓰는 풀이도 아닌 거고요. 제가 푸는 풀이는 이런 풀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얘를 갖다 관찰하기가 어려워.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자, 제가 이거 처음 하는 얘기입니까? 이거 처음 하는 얘기인가요? 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 뭐죠? 아니, 자주 했던 얘기인가요? 가끔 하는 얘기인가요? 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나올 때. 자,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뭐죠? 뭐죠? 적분 식의 모양을 바꿔주는 적분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적분식의 모양을 바꿔주는 적분이야. 적분이 안 끝나. 치환 적분 해봐서 알지? 맞아? t라고 치환하고 나면 다시 t에 대한 적분식이 생기지 정적분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맞아? 부분 적분하고 나면 그 적, 미, 그 하면서 다시 정적분에 대한 식이 생기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적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연산이 되게 어렵고, 적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값들을 구해내는 게, 맞아? 적분식의 어떤 값들을 구해내는 게 바로 수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의 모양을 바꿔줘서 내가 적분이 가능한 식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적분 가능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적분 가능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식을 바꿔주는, 모양을 바꿔주는 적분이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야. 내가 처음 한게 할 때도 얘기했어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은 식의 모양을 바꿔주는 적분이고, 그래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중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 그거는 있잖아. 킬러 문제는 사용은 안 돼요. 킬러 문제는 그렇게 한 가지 과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둘 다 시도해 보는 거야. 일단 적분식의 모양을 바꿔보는 거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상등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식을 적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걸 그 다음에 보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저는 얘를 너무 그래프를 추론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서 적분식의 모양을 바꿔봤어요. 뭘로요? 딱 봐도 부분적분하게 생겼죠. 부분적분 해봤거든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누군가 태클 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방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내가 너희한테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 있잖아? 한 점이라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라고 불러, 고등학교에서. 그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나오면 미분 공식 쓰지 말라 그래. 그래서 저는 그냥 쓰라고 하잖아요. 연속함수의 미분 가능성 할 때. 그죠? 어쨌든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함수, 한 점에서 무한 진동하는 그런 함수를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써도 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거의 도함수를 고등학교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냐? 봐봐. y는 절대값 x 빼기 1. 얘에 대한 도함수가 있나요? 정확하게 도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왜냐면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도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정의역은 준식의 정의역을 따지는 거거든. 아이씨. 항상 정의역은 준식의 정의역을 따지라는 거야 말이야. 맞아? 야, 준식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 맞아?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는 사실 도함수 못 구합니까? 나 이거 그냥 도함수 구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거 왜 못 구해? 여기서 접선의 기억이 다 1인데 아니 이걸 왜 못 구하죠? 예를 들면 이거는 선생님 미분 불가능하니까 미분법 공식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저는 된다고 봐요. 저는
x제곱 이거 마이너스 x 더하기 2잖아요. 그럼 빨리 그냥 2x 그리고, 그죠? 여기에서 그냥 2x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봐요. 여기는 그냥 점 찍지 말죠.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미분 불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도함수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 반대로 적분은 뭐야? 적분은 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지. 얘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이지. 맞아? 원시함수가 연속함수라는 조건만 있다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난 그냥 적분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거꾸로 가는 것도 제 책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부전속함수인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갖고 배치시키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불가능하냐? 교과서에는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 이거 정적분할 때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연속함수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연속함수이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아세요? 근데 그 연속함수이어야 적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정도의 부연속함수들은 원래 다 적분이 됩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부연속함수, 적분이 안 되는 부연속함수는요, 디리클레 함수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0, 1. 이거 니네 다 봤던 거야. 유리수. 이 유리수. 얘가 유리수가 아니야. 얘가 유리수가 아니야. 얘가 유리수면 전부 다 1 찍고, 얘가 유리수가 아니면 전부 다 0 찍고. 모든 점에서 부연속인 저런 함수 있지. 저런 함수가 사실 적분이 불가능하지. 니네가 알고 있는 함수는 다 적분이 가능해. 뭐 특정한 한 가지의 값에선 적분이 안 될 수도 있어. 사실 뭐 예를 들면 x분의 1 같은 함수에서 이게 정근선이 존재하는 함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할 때, 그죠? 근데 이제 또 정근선이 존재하는 함수 중에서 또 로그 함수, ln 함수는 또 달라요. ln 함수에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이 정근선을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의 면적이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도 저런 내용까지 포함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부연속 정도 함수 있잖아요. 이번에 특강할 때 자세히 할게요. 부연속점을 분할적 사고도 좀 부연속인 거에 대해서 비약 부연속 이런 것들, 그제 제거가는 부연속 이렇게 좀 할게요. 왜냐면 이게 한번 배우고 나면 또 써먹을 때가 진짜 많아. 되게 문제 쉽게 풀리고. 그래서 좀 할 거예요. 어쨌든 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함수들은 전부 다 적분이 됩니다. 얘도 알다시피 정적분이라는 게 이거 면적 다 더하는 건데 왜 안 돼? 이거 직선 하나 빠진다고 면적값이 달라지겠어? 달라질 거 없잖아. 그지? 돼. 그래서 알았어? 그 이 정도. 그냥 고등학교에서 이거 미분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우리는 그냥 미분한 도함수가 얘라고 치자고. 물론 이 점에서 점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도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함수가 아니죠. 정역의 모든 원소가 치역에 대응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공역에.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함수는 아니지. 근데 이 점을 제외하면 함수 맞아.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것도 그냥 미분하고 이런 것도 그냥 적분한다고 치자고. 알았어? 얘를 적분하면 뭐죠? y는 x죠. 적분상수 붙겠죠? 얘를 적분하면 y는 마이너스 x죠. 적분상수 붙겠죠? 원래 이렇게 해서 좌우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위아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a를 대입해서 딱 0이니까 딱 고정되겠죠. 맞죠?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치자고. 왜냐면 요즘 킬러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할 수 있다고 치자고. 원래 했던 거니까. 자, 쟤를 갖다 우리가 적분식의 모양을 바꿔줘 볼게요. 뭐 할 거냐면요, 치환적분, 부분적분 할 겁니다. 인티그럴 k에서 k 더하기 8까지 fx 코사인 파이 x dx. 자, 그 점 이거를 갈기는 거죠. 자, 그 적 사인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죠. k에서 k 더하기 8이고요. 미그. 맞죠? 자, 적분식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fx 미분하면 f 프라임 x죠. 선생님, 저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요? 미분 한다고. 알았어? 우리 연속함수 미분 가능성도 배웠지만 뭐 다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분했어. 그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x. 됐어. 여기까지 하자고. 봐봐.
K 더하기 8을 대입하면 얘는 0대요. 사인 자연수 파이는요, 단위원에서 파이, 2파이, 파이, 2파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사인 자연수 파이는 y좌표 전부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0대.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주어져 있는 식은 누구랑 똑같아? 주어져 있는 식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알았어? 인티그럴 k에서 k 더하기 8까지 f 프라임 x 사인 파이 x로 바뀐단 말이야. 이렇게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바꾸는 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여기까지 바꾼 이유와 명분이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 실제로 너희들이 이 문제 이런 유의 고난도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또 못 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실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니어서. 단지 내가 방금 사용했던 이 사고방식을 너희들도 사용할 수 있어.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적분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그랬어. 주어져 있는 식이 해석이 안 되면 그 식을 동치 변형했지. 단지 우리가 초월 적분에서는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을 시도해서 적분식의 모양을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해석하는 게, 그치? 일반적인 과정이야. 그치? 맞아? 딱 그 생각을 갖고 바꾼 거야. 식을 바꿔봤어. 자, 바꾸고 얘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지금 얘가 GT라고 돼 있는데 이 GT는 사실 얘가 GT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 그래프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얘를 갖다 내가 x는 t라고 놨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여기선 기울기가 1이고 미분하면 1이고 여기선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이. 나머지는 쫙 다 0이고. 맞지? 맞잖아. 저 맞지? 괜찮아? 응.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의 함수가 바로 f'x라는 함수라는 걸 알았고 sin 파이 x라는 걸 알았어요. k에서 k 더하기 1까지 얘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음의 상수죠. 얘가 지금 음의 상수가 있으니까 이 음의 상수를 제외하고 얘 그래프를 추론해 볼게. 얘 그래프만 추론하면 어차피 동일한 값을 곱하는 거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뒤집어주면 되니까. 그지? 맞아? 괜찮아? 자, 지금부터 그래서 난 뭐 어떤 그래프를 추론할 거냐면 저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제부터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내가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자, 내가 hx라고 해볼게요. 자, hx의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k에서 k 더하기 8까지 f'x 사인 파이 x의 그래프. 근데 이거 추론하는 건 얘를 추론하는 것보다 한 100배는 쉬워. 맞지? 자, 보세요. 봐봐. 자, 얘를 추론해 볼게. 자, k를 고정시킵니다. 숫자 1로 고정시켜도 되지만 k를 그냥 상수로 고정시켜도 됩니다. 자, 뭐라고? k를 그냥 상수로. k 더하기 1 k 더하기 그냥 이렇게 볼게요. 물론 1로 고정시켜놓고 다시 확장시켜도 되는데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된다고 칠게. 자, 박스를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 여기 k 더하기 3 여기 k 더하기 4 괜찮아? 자, k가 뭐예요? 홀수죠? 맞죠? k가 홀수죠? 사인 파이 x의 그래프 알죠? 홀수에서 출발하면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정도는 알겠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아? 괜찮죠? 자, 내가 지금 누구를 그릴 거냐면 G'X의 그래프를 추론해 볼게요. G'X. 자, G'X는 T가 K 빼기 1일 때부터 출발합니다. T가 K 빼기 1이면 여기에 K 빼기 1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K 빼기 1을 기준으로 여기에선 함수값이 1인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에선 마이너스 1인 함수가 그려지고 여기서 쫙 다 0이니까 네가 지금 K부터 K 더하기 8까지 여기 K 더하기 8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자, 정확하게 8칸이니까 정확하게 4주기가 생기는 그래프죠.
이렇게 내주기가 생기는 그래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난 지금 누구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있냐면 hx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hx의 그래프를 추론하는데 내가 뭐를 대입했을 때는 자, 지금처럼 k 빼기 1을 딱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에요. 여기까지 확실하죠? 자, 지금부터 움직여 볼게. 이제 곱하는 게 너무 쉬워. 왜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 안 변하고 부호만 변해. 알았어? 맞지? 내가 k를 조금만 움직여 보자고. 여기까지만 움직여서 여기와 여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얘가 그려진다고 치면 얘와 얘의 함수값이 곱해지면 얘는 그냥 그래프가 올라갈 뿐이야. 정적분하면 당연히 이 면적만큼의 함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증가하겠죠. 양수로.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추론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니까.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니까. 맞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증가하니까 면적값은 계속 커지겠죠. 맞아? 맞잖아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시켜보면 어쨌든 이 함수에서 여기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그냥 뒤집어질 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은 나머지는 쫙 다 0이고 괜찮아? 물론 부전속 함수를 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잠깐만. 와, 띠발 망했다. 왜 저 수동으로 돼 있냐? 연속. 네. 자, K 빼기 1이죠? 자, 지금 이렇게 두 개 그린 거예요. 네. 괜찮아요?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움직이면 얘랑 함수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위로 올라가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 어쨌든 양의 수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증가한다는 걸 추론할 수 있고요. 쭉 움직여서 이 t가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k까지 움직였다고 쳐봐. k까지 움직이면 그림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두 개를 곱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쭉 직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쭉 직선으로 가겠죠. 괜찮아? 그건 정적분 값이 얼마가 나와? 넓이가 계속 커지다가 그죠? 조금씩 움직이면서 얘들 조금씩 움직이면서 생각해 보면 넓이가 계속 어쨌든 정적분 값이 계속 커지다가 딱 얘가 되는 수가 이렇게 되니까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준티상수 파이분의 2. 아, 이거 처음 들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준티상수 파이분의 2. 삼각함수 항상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파이분의 2입니다. 알았죠? 네, 우리 알죠? 삼각함수는. 네. 근데 이 부분의 면적이 파이분의 2가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이거일 때 K까지 왔을 때 얘에 대한 정적분 값이 파이분의 2까지 커진단 말이야. 파이분의 2까지 커져 이렇게. 얼마까지? 파이분의 2면 1보다 좀 작으니까 파이분의 2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시켜볼게. 봐봐. 그치? 너희들은 시험장에서 지우개도 지운 다음에 조금 이동시켜도 생각해야 돼. 그죠? 자, 조금 더 이동시킨 다음에 생각해볼게. 조금 더 이동. 그러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조금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지. 그치? 얘보다 조금 더 큰 거, K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의 T를 딱 대입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정적분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1을 곱한 거니까 이 그래프는 그래도 얘야. 맞지? 1을 곱했잖아. 이 함수한테, 이 하얀색한테 1을 곱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얘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져. 왜? 마이너스 1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뒤집어져서 이런 대칭 그래프가 나와. 괜찮아?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 부분의 면적을 통으로 먹고 있었는데 음수인 부분이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이 생겼죠. 대칭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2배만큼이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부분의 면적은 사라지고 정적분 값이 이 부분의 면적에서 이 두 부분의 면적합을 빼야 되잖아. 근데 옆으로 이동시키면 계속 똑같아. 이런 그래프에다가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넓이가 조금 더 줄어들고 음수인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고. 음수인 부분이 계속 넓어지면서 양수인 부분이 계속 작아지는 구조지. 근데 이거는 100% 감소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애매하게 곱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그 어디까지 가면?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딱 가면 어디까지 가면? K 더하기 1까지 딱 가면 이거랑 이거의 함수값을 지금 곱한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곱했고 얘랑 얘를 곱했으니까 얘한테 1 곱했으니까 얘는 그대로고 얘한테 음수 마이너스 1한테 얘를 곱했으니까 얘는 대칭돼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정적분 값이 정확하게 음수인데 최소값을 만듭니다. 맞죠? 맞지? 이 두 부분의 면적 합이니까 파이분의 4까지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파이분의 4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칸이라고 봤을 때 한 2칸 정도 내려간 곳에 조금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온 곳에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되는 얘가 지금 뭐가 되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가 되는 게 바로 여기까지 왔을 때 정적분 값이야. 괜찮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동을 시켜보는 거죠. 자, 그림을 자 이쪽을 좀 지우고 다시 이쁘게 그릴게요. 여기가 K죠? 어차피 K부터 K 더하기 8까지만 전적분할 거니까. 자,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움직이면서 해본 거야. 그죠? 얘를 갖다가 K 더하기 1까지 움직여 봤더니 여기가 됐다고. 나 지금 K 더하기 1인데. 괜찮아? 근데 K 더하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사실 방금 K 더하기 1일 때 이 녀석이 T가 뭐였어? T가 K 더하기 1일 때 K 더하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줘서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얘는 음수랑 곱했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이 두 개에 대한 면적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로 얘가 함수값이 정해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걔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왔을 때 커지는 것만 느끼면 되거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정도로 정해놓고 그치?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얘는 사실 1하고 곱했으니까 그래프가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그대로 가고 얘는 대칭되죠. 그래프가. 그래프가 대칭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이 부분의 면적까지 더해져서 함수값이 결정이 됐는데 이번 이 부분의 음수인 면적은 사라지고 양수인 부분이 이만큼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음수인 부분에 이만큼의 면적이 사라져서 양수인 부분은 올라갔기 때문에 정적분하면 당연히 좀 커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계속 조금씩 커지는 그래프야. 뭐 머릿속에 그림을 슬라이드 그림으로 딱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집어서 조금씩 움직여서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 쭉 가서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얘는 곱했고 얘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돼서 두 개의 넓이 합은 당연히 파이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됐을 때 K 더하기 2가 됐을 때 드디어 여기서 파이분의 4 이렇게 두 칸 얘를 기준으로 두 번 정도 올라간 파이분의 4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파이분의 4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되다가 여기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얘가 K 더하기 6이고 얘가 K 더하기 7이에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K 더하기 짝수일 때는 위로 올라간 극대점을 갖죠. K 더하기 짝수일 때는 위로 올라간 극대점을 갖고요. K 더하기 7 홀수일 때는 밑으로 내려간 극소점을 갖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점을 갖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 마지막에 갈 때 마지막은 이제 여기까지를 왔을 때 T가 K 더하기 7일 때까지는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까지 알았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면적과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근데 조금 더 옆으로 이동하고 나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정적분에서 우리가 계산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지긴 커지는데 여기를 딱 왔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두 부분의 면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정적분할 거기 때문에 얘까지밖에 계산이 안 돼서 어디까지만 마지막에 커지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뭘 대입했을 때 K 더하기 8을 딱 대입했을 때 T한테 그때 정적분 값은 파이분의 2까지만 딱 나와서 이렇게 끝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계속 이동시켜 보면 다시 이제 0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이동하면 점점 0에 가까워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까지 전부 다 쭉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직선으로 갑니다. 얘도 이렇게 내려와서 직선으로 가고요. 이 그래프예요. 누가요? 누가 이 그래프예요? 누가? hx 그래프가. 근데 hx한테 뭘 곱한 게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을 곱한 거죠. 일단은 y축에 대해서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시고요. 맞죠? 파이분의 1이니까 숫자가 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찾고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이 그래프야. 똑같이 빨간색 직선으로 가는데, 자, 빨간색 직선으로 가는데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조금 더 낮게 2배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여기서도 대칭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조금 더 낮게. 맞죠? 그러니까 곱해보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파이분의 2한테 파이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가 나와요. 그 여기는 뭐가 나오죠? 파이 제곱분의 4가 나오고요. 얘는 파이 제곱분의 4가 나오죠. 우리가 결국 구하는 극대값과 극소값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1이랑 파이 제곱분의 4예요. 알겠어? 이렇게 돼서 쭉 가고 마지막에 여기는 그죠? 내려간 수치가 여기는 똑같이 파이 제곱분의 2로 끝나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왔다가 직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여기까지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GT의 그래프입니다. GT의 그래프 완성을 했어요. 자, 문제에서 자 읽어보세요. 알파에서 극소고, 자 어디서 극소입니까? 극소가 되는 지점이 K하고요. K 더하기 2하고요. K 더하기 4하고 K 더하기 6하고 K 더하기 8에서 극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A, M까지, 알파, M까지 극소라고 했는데, 그죠? 근데 봐봐. 여기 직선이 되는 부분 봐봐. 빨간색. 야, 이 빨간색 직선이 되는 부분은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지. 맞아? 어? 직선인 부분, 이 부분은 극대점도 되고 극소점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맞아? 이 점은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극소점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요? G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준 거야. 봐봐. 이 직선 때문에 준 거야. 알았어? 이 직선인 부분은 극소점이 다 되고 극대점도 되니까 음수인 극소는 얘네밖에 없죠. 맞죠? 이 조건은 나 처음에 예전에 처음 풀 때 이 조건을 왜 줬는지 씨발 뭐 수능이 왜 줘?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래프를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근데 오른쪽까지 다 완성하니까 저 조건이 없으면 문제 오류야. 괜히 준 게 아니었어. 그죠?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극소점들이 나오고요. 극소점이 총 몇 개예요? 이렇게 해서 5개만 나오죠. 음수인 극소점은. 맞죠? 그래서 M은 어예요? 5개니까 5가 될 거고요. 맞죠? 다 더해서 45 됐으니까 등차수 해석공식 알죠? 끝에 거 2하고 5배 더하면 K 더하기 4한테 5배 준 게 45가 돼야 되니까 5, 9, 45니까 K는 5겠네요. 그래서 K 값도 5입니다. 맞죠? 이거 2로 나눈 거, 2개 더해서 2로 나눈 겁니다. 5배 주고. 자,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극소값들의 합을 구해보면, 뭐예요? 이 양쪽에 있는 끝에 것만 파이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고요. 나머지는 파이 제곱분의 4의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아, 그죠? 예.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4가 돼요. 맞죠? 극대값하고 극소값은 절대값이 같죠? 맞죠? 그러니까 파이 제곱분의 4가 3개 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곱하라고 돼 있는 거야. 맞지? 네, 마이너스 파이 제곱을 곱한 이유는 알겠지? 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4 3번 더하고 2 2번 더하면 돼. 그리고 K도 구하고 알파도 구했으니 끝났지. 괜찮아? 지금 제가 푼 풀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유일할 거야, 전부에 진짜. 어떤 풀이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내가 푼 풀이는 내가 지금 푼 게 유일할 텐데. 맞아? 왜냐면 부연속함수 적분하고 그냥 연속함수 미분하는 개념이 교육과정상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제가 교육과정상에서 가능하게 정립해서 만들어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 유일하게 이렇게 풀 텐데 이 풀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런 풀이를 내가 구사할 수 있냐를 물어보시면
구사할 수 있다고 봐. 왜냐면 내가 어느 해설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머릿속에서 구사해냈다는 거는 논리적 명분이 있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적분이 돼 있는데 내가 이 식을 추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적분하기가 어려워서 식의 모양을 바꿔본 거야. 그냥 처음에는 될지 모르고 그냥 바꿔본 거야. 바꿔서 해봤더니 1하고 마이너스 1이어서 이거 움직였을 때 추론이 이제는 되는 거야. 그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했는데 저거는 훨씬 더 쉽게 추론이 됐고 마이너스 8분의 1 제외하고서 그래프를 추론해봤더니 금방 나왔고 정적분 예측해봤더니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알죠? 이거 공식 좀 외워놔. 많이 쓰여. 준틱에서 5분의 2 알았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8분의 2 이거 많이 쓰인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적분해서 이 함수 값을 예측해서 그래프를 그렸고 나머지는 오른쪽 왼쪽까지 그래서 추론이 가능했고 추론을 해보니까 이 조건이 왜 나왔는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 알겠어?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가 지금 10번 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가 식으로 푸는 거 있잖아. 식으로 푸는 거 내가 그냥 풀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 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아. 예, 다 잘 것 같아서. 너무 연산 오브 연산이어서 그죠? 좀 별거 아니 한번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도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예, 평가는 해설지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예, 좀 답답한 마음이 있긴 한데 이런 풀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